민선 8기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돼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견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이 부품 제조부터 완성까지 선순환 구조 구축과 함께 미래차 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장맛비는 멈췄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영산강 하구 일대와 해안가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까지 동원돼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역부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정규 시즌 목표를 3위로 정했습니다. 부상 선수 복귀와 포수진 보강, 외국인 교체로 투타 모두 안정적이라며 3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해 팬들이 긴 가을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특화 육성할 지역들을 발표했는데요.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에 유치한 미래차 국가산단에 이어 또다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서 광주시가 미래차 소부장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우선 배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합니다. 기존 빅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지난 3월에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계해 7,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예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100만 평 규모 미래차 국가산단에는 민간 기업들이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추진 동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미래차 삼각벨트는 말 그대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더해지면서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며 자동차 산업 기반의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이 공동 신청에 나서면서까지 유치를 염원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탈락하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빈손이 된 전남도는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래차 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광주의 미래차 산업은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자율주행 핵심 분야인 인지센서와 제어부품, 통신 시스템 등의 산업이 집적화됩니다. 기아와 GGM 등 완성차 2개사와 LG 이노텍, 한국 알프스 등 500여 협력사가 밸류체인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50%를 밑도는 미래차 부품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자동차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적화된 지역 경제계 활성화 이런 거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광주 전남이 공동 유치에 나섰던 반도체 특화단지 탈락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전남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됐지만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인재 유출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오히려 지금부터 더 준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일, 그것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으로 완성차 기업에 치중됐던 광주 자동차 산업이 부품 제조부터 완성까지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이 소부장은 소재와 부품, 장비,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43%를 견인하고 있는 광주는 기아와 GGM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도 600여 곳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국내 100대 부품 기업으로 보면 광주는 5곳 미만으로 경기도 27곳, 경북 12곳, 대구 11곳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특화단지 조성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앞서 지난 2021년 경기도 용인과 전북 전주 등 5곳에 조성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살펴보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5곳에는 지난 2년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센터 설립에 4,700억 원이 지원됐고요. 생산액 26%, 수출액 47%가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5천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특화단지 조성으로 16,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 유발효과 3조 원, 부가가치 1조 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를 포함해 모두 5개 지자체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대구와는 미래차라는 공통 분모가 겹치는데요. 전문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와 전기차 모터로 다르긴 하지만 대구의 경우 이미 소부장 산업의 강점을 보이는 만큼 우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광주의 별도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비는 멈췄지만 장맛비를 따라 떠내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영산강 하구 일대와 해안가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까지 동원돼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역부족인데요. 쓰레기 더미로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으면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영산강 하류, 강변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자풀이며 농약통, 폐스티로폼까지 뒤엉켰고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이제 오전 9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아직 채 1시간이 안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박한 어선 사이로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부위, 폐 어구들까지 섞여 선박 운항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최근 집중호우 때 영산강 상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이틀째 목포 연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환경 정화선과 수거선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8곳의 기관이 합동방재단을 꾸려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끝이 없습니다. 3년 전 집중호우 때도 목포 연안에서는 무려 2,0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하구뚝 개방할 때마다 생활 쓰레기 등 워낙 많이 밀려들다 보니 8개 기관에서 연합해서 지금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치워도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과 관광객이 오가는 해안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자루에 수거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쌓이는 쓰레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치고 나면 또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물이 들면 다시 또 밀려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내일 또 이 같은 수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지만 반경도 워낙 넓어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동안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쓰레기 추가 유입이 우려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한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존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보를 보답게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의결한 금강 영산간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영산간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 총 사업비를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장성 나노산단의 전액 국비로 설립되며 연구소 설립에 따라 12,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우수인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받고 기초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사이 광주의 한 병원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6층 병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엔 신가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난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고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23 KBO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시즌 초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으로 하위권까지 추락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전반기 막판 전력 보강과 함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후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가며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연승을 포함한 9경기 7승 2패. 기아 타이거즈가 전반기 마지막으로 치른 이번 달 경기 성적입니다. 직전이었던 6월 한 달, 깊은 부진 속에 겨우 3할 승률에 머물며 9위까지 추락했지만 어느덧 순위도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의 마지노선인 5위 롯데자이언츠와의 승차는 고작 1게임, 4위 NC 다이노스와의 격차도 2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후반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기아 김종국 감독은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68경기에서 플러스 10 정도로 지금 전력으로나 부상 선수 안 나오고 그렇다면은 3위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포스 포지션 문제가 김태군의 트레이드 영입으로 일거에 해소됐고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과 김도영, 김선빈 등이 복귀하며 전반기 막판 압도적인 타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2명 전원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선발 투수진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느 팀이든 무서울 팀도 없고 어려워할 팀도 없기 때문에 저희의 기량만 부담 없이 잘 발휘한다면 크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후반기 첫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는 3위 두산 베어스를 맞아 광주 홈에서 주말 3연전을 펼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전남 초혼 신혼부부들의 평균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초혼 신혼부부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7년보다 0.11명 감소한 0.77명, 전남은 0.12명 줄어든 0.8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전남 지역 2자녀 이상 가구의 신학기 준비물과 체험학습비 등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국민의힘 신임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당 위원장 공모에서 단일 후보로 나선 주특보를 신임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주 신임 위원장은 오는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광주지검 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주 신임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역대 보수정당 소속 광주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15.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를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백화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K컬처 글로벌 센터에서 진행된 정책 세미나에서 광주 도심을 문화경제 복합타운으로 재설계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며 금남로 지하상가를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백화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도걸 경제연구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론, 의제 선정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점 사업인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중심 상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조실장은 지역 중심 상권이 최신 시장 동향을 분석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동구청과 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직 구성과 지역 중심 상권 지원 예산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정부의 대리 변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 연락회는 오늘 광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대리 변제를 전면 철회하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양금덕 할머니에게 평화 훈장을 전달한 뒤 정부의 변제안은 굴욕적이라며 부당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 사업자와 벌인 정상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정산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여수시와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 개발에 반환금과 지연이자 등 48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6년 동안 끌어온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진도 어민들의 승소로 끝난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에 생계 대책을 호소하는 해남 어민들의 집회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남군 만호해역 대책위원회는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송 재개 등에 대해 사과를 표시한 뒤 600여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만호해역에서 김양측을 할 수 있도록 진도군의 양해와 배려를 호소했습니다.